두 번째, 엑스모빌로부터 지금 임대료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용산구 소재 주택인데 이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맞죠? 맞습니다. 네, 여기 쭉 거주하신 건데 2013년부터 계속 거주하고 계셨는데 맞습니다. 2017년에 당시 후보자께서는 일본으로 가셨죠. 네, 그리고 장남을 제외한 그러니까 부인과 차남, 장녀가 거주했고 부인도 일본으로 같이 가셨나요? 아닙니다. 혼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인과 차남, 장녀가 거주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요? 제가 그 서명이 된 그 계약서를 찾지를 못해서 예. 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버전으로 똑같이 확인이 된 거를 이게 서명은 없고요. 네, 그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참 제가 없습니다. 예. 이건 어디서 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받았던 마지막 그 계약서 사인하기 직전에 받았던 계약서라서 내용은 같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층을 임대해 주신 겁니까? 2층하고 3층을 임대를 2층, 3층을요? 네. 사실이세요? 예,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그럼 또 다른 법을 위반하신 건데 지금 후보자의 주택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엔 취사시설 설치가 불법이고요.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그럼 근린생활시설에서 그러면 취사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불법이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법을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취사시설이 설치가 불법이에요. 그럼 거기서 취사시설이나 무슨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밥도 해 드셨을 거고 다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불법인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예. 저희가 임대를 주면서 이제 그 당시 제가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공직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우리 세무사하고 상의하면서 한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제가 챙겨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니까 하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해당 층에 사업자 사무소로 등록을 하신 바 네, 지금도 있더라고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을 여기 취사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법을 지금 사실 그런 또 다른 법을 위반하신 건데 자 그렇다 치고요. 좀 봅시다. 그럼 그거는 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만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게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 10년간 본인 소유 종로구 주택을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요. 본인 소유 건물의 종로구예요. AT&T하고 모빌 오일 코리아하고에 임대해서 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취한 바 있어요.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본인 소유 압구정 주택을 모토로라 코리아에 임대했고 또 이런 경우가 지금 주로 외교부나 또는 소위 외교 통상 이런 쪽에 많이 계신 분들하고 이 외국계 기업들이 특별하게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 부당한 거래나 뇌물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다. 그런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 탄핵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고 나서 제가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를 줬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임대를 줬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고위 관료들한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위 공무원만을 선별해서 고액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데 또 이거를 지금 계약 기간의 금액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불했어요. 그렇죠? 관행이 그렇다고 관행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먼저 나가게 되면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제 경우에도 7달인가 8달 빨리 나가는 바람에 후보자께서는 돌려줬습니다. 외국에서 생활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하시나요? 한국에서 있는 제도 있고 관행입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거죠 지금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만든 관행은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임대를 할 때 쓰는 관행이라고. 후보자 제 얘기를 들어보죠. 보통 외국에서 월세 계약을 하면 석 달치나 6개월치를 디파짓처럼 보증금처럼 주고 매달 월세를 주고
나중에 나갈 때 그 금액을 갖고 집수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돌려줄 게 있으면 돌려주고 추가로 더 받을 게 받고 하는 게 일반적인 외국에서의 월세 계약이죠. 맞습니다. 후보자도 외국에 계셨으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외국계, 그것도 외국계 그 거대 기업들은 고위 관료들하고 할 때 후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하고 계약할 때 월세 계약을 자기네 나라에서도 없는 것 방식으로 해서 통으로 몇 년치를 한꺼번에 준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30년 이상 된 수십 년 된 관행이라고 알고 있고요. 1분만 더 주시면. 자,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세계 굴지의 기업이고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로부터 석유공사하고 지난해 5월에 업무 협약했죠. 그 수소 암모니아 생산 사업 업무 협약. 근데 당시 후보자는 이 일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제가 역할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엑슨모빌이 사업주로 참여한 해외 사업에 우리 수출입은행이 13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지금 여신을 제공하고 있어요. 13억 그 2,600만 달러를 약 한 1조 7천억 원입니다. 그 결국은 저는 이 엑슨모빌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AT&T를 비롯한 미국계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의 고위 관료에 대한 장기적인 포섭이랄까 또는 뭐 인맥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임대차 계획을 악용하고 사실상 로비 형태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제 말씀을 좀 나중에 예. 드렸으면 합니다. 설명하세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저는 그때 퇴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공직자가 된다고 하는 아무런 뭐 조짐이나 전망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그 당시에 공직자인 것처럼 해서 생각해서 그러니까 도와줬겠구나 하시는 말씀하고는 팩트가 좀 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퇴직하고 있는 동안에 뭐 어느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무슨 외국 회사든 한국 회사에 사회 이사나 일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가진 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회사 다니고 엑슨모빌에 무슨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팩트하고 다르고요. 제가 말씀은 분명히 드리지만 그 임대를 하기 전도 그렇고 임대하고 난 다음도 그렇고 엑슨모빌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딱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의 임대는 제가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을 뿐이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정말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엑스모빌 외에 그 집을 임대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있나요? 네, 그 전에 아닙니다. 그 이태원에 제가 집이 있는데 이태원 지역은 이태원 지역은 외국인 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은행입니다. ANG 은행입니다.